네, GC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사흘째 오름세고요. 코스피는 1780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178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과 또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개인의 물량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8월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세도 짙어진 점이 시장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구간 코스피는 2포인트 상승한 1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80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86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투자 조치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상승 탄력을 잃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 이평선이 펄썩 뛰어넘고 있지만 1780포인트가 오늘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88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장주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22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물량, 개인이 현재 660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1,0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대비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4포인트 오른 4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47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0.9%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3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16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91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역시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3거래 연속 하락 행진 이어가면서 117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원 80전 하락한 11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79원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안전산업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환율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저점 결제 수요가 유입돼 추가 환율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주인 삼성전자가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7%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4%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포스코와 합작 벤처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4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메가스터디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중국 실적 성장세가 주목되면서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8%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컴퓨터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대형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LG전자가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틀 연속 오르면서 36,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주 역시 어제 이어서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9월 LED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태블릿 PC, 갤럭시 탭이 공개되면서 LED주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전자와 서울반도체 6%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ETI도 4%, 금호전기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 화우테크도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 관련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곡물 수출 증가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현재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도성 OMB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가 10% 급등하고 있고요. 농우바이오와 경농이 5%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재가 상승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사흘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5% 오르고 있고요. 풍산이 현재 3분기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숍님께 좀 현재 장 상황을 여쭤볼 텐데요. 종합주가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계속 더블딥에 대한 거는 좀 오버된 얘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관점은 1850은 쉽게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는 흐름을 계속 가고 있는데 가는 흐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탑승한 그 인원들이 불안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심리가 쏠리니까 다 죽었어 그러고 물로 뛰어내리고 다시 올라타고 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계속 오락가락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얼마 전까지 낮춰져 있을 때는요. 주도주에 대한 저점 매수를 분할해서 계속 들어가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관점으로 하는 매매가 지금은 적합하고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실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이요. 어느 정도 꼭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은 하나씩 둘씩 털어져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요. 개별 종목들 건들 때에는 신고가를 치는 이런 종목들은 짧게 관점을 가져가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개별주보다는 조금 더 기관이 좋아한다거나 덩치가 있는 종목 쪽으로 관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개별주 중에 바닥에서 이제 이탈하는 종목은 또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깨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험물 그리고 나서는 종합지수는 한 1800 몇 가지는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깊은 조정이 있을 테니까 거기 부분에서 물량을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을 넓게 세우시고 지금 그 한 파트를 보신다면 이상 없이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배 박사님께도 여쭐게요.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예. 그 현금, 우리나라 증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힘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업종 그런 전기 접점 업종이 못 가는 가운데 화학이라든가 제철,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금일 다시 이제 바텀이 터치 돼서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그 서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종목별로 지수는 많이 상승 안 했지만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 위주의 대만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또 영향을 받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기술주가 충분히 이제 상승 탄력을 받는 시기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만기에는 1800 어느 정도 근접하는 지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한 20포인트, 30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하락이 아니고 미국이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중에 눌림목 정도 어저께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15포인트, 18포인트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종합지수 플러스 한 3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종합지수 막판에는 11포인트 올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폭 하락이 아니고 장중 조정 내지는 하락하더라도 많이 하락하지 않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수 방어주들이 방어를 해주고 또다시 지수가 또 조정할 시기쯤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또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이런 식으로 바톤을 계속 터치해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식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종목대 상담을 함께 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비숍님께 들어온 종목 중에서 두 종목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후성이 있습니다. 후성은 두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후성을 4,2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0202님께서 보내셨고요. STX 페노션도 들어와 있습니다. 11,500원에 10% 갖고 계신 분, 손절가와 목표가 그리고 단기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신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네. 예. 후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 있고요. 뭐 속칭 세력주라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잘 사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디테일한 얘기 간단하게 드리면 차트상 이제 길게 먼저 보시면요. 이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장기간의 플랫폼을 뚫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대응이라는 패턴이 지금 비중 보니까 일단 많이 안 해보신 분의 어떤 매매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상 시나리오 간단하게 써드리면 이 상단에 4,25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 아래로 지금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보다 저점을 끌어올리는 부분이니까 꺾어서 힘을 모으고 이와 같이 뚫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할 경우에 왜 의뢰하신 분께서는 이제 여기서 50%를 다 질러 넣으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 계시다가 이 부분에서 지수가 안 좋으면 혹시 아래로 빠지게 됐을 때 추가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 아래에서는 10%만 가지고 계시고요. 위로 뚫고 눌러줬을 때 40%를 다시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응만 하실 수 있다면 지금도 좀 철회하셔서 동사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에서 이렇게 털컥 잔뜩 사놓으시고요. 내려가면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이 종목을 잡지 못하실 테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판단해 봅니다. 위로 뚫을 경우에는요. 급등 패턴이니까 한 7,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TX 페노션입니다. 동사는 뭐 BDI 지수가 조금씩 살아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움트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박스권을 이탈을 못해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기관권 특히 투신권이 바닥권 매집을 했다가 윗부분에서 짧게 끊어내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회귀를 해놓은 건데요. STX 페노션은 뭐 해운 업종의 뭐 어떤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해운업이 위로 완전히 박스권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규정하고요. 접근한다 그러면 바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손절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좀 빠지면은 더 매수를 하셔서 잡아 나가신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빠져서 매수를 감행하실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지정한다면 11,000원 밑으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비중을 30%까지 늘리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부분에서는 11,000원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 따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목표 가액은 당분간은 12,500원으로 제한하고 접근하신다면 이 안에서 수익을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배 박사님께 두 종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8,900원에 70% 갖고 계십니다. 386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비중이 많다고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중이 많지만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평산입니다. 풍력주죠. 15,100원에 40%를 갖고 계십니다. 07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8개월째 보유 중인데 하락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평산은 일단 걱정이 되고요. 포스코 ICT부터 볼게요. 예, 그 두 종목 이제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종목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포스코 IT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제 IT 서비스 기업인데 포스콘이라는 이제 기업과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철도라든가 그런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느 정도 이제 1차 자본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쪽으로 매출해서 순이익도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5에서 이제 올해 17억 플러스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차트에 보면 역력하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이제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1차 상승을 하고 아마 8,700원이면 이 정도 1차 상승한 이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80%지만 어쨌든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그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2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1차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틀 정도 거래량이 줄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지수 상승,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4% 이상 붙었는데 코스닥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ITC 같은 경우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이 붙으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TC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평상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기업 내용을 아마 안 보시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0원에 사셨으면은 굉장히 고점, 차트에 보면 한 5월달 정도의 고점에 사신 것 같으신데, 꾸준하게 가지고, 8월달에 보유하셨다고 그러네. 8개월 정도 보유하셨으면 그 전에 보유를 하셨는데, 일단 2년 연속 기업 내용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적자를, 매출이 40% 정도 감소했다고 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상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테마주에 속하고, 풍력 테마주에 속하는 경우가 태웅이 있고 평산이 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이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 회사 내용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하락해도 크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15,000원 대비 매수한 단가 대비로는 현재 8,000원 정도면은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최근 들어서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풍력 테마주가 반짝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선을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버팀목 해주는 그런 구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40%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같은 종목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이제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리고 테마가 맞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런 종목은 반등을 한다면은 크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15,000원 목표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한 12,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1,000원 정도 반등이 와 있을 경우는 정리를 하신 쪽으로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좋아 보이겠습니다. 예. 투자에서 공부가 빠지면 영혼이 없는 인간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평산을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시거든요. 다음번에는 기업 분석 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종목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절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비숍님께 두 종목 드립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코오롱 아이넷입니다. 2,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없으시네요. 매수 반등이 올까요? 하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린다고 055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사볼까 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점 돌파 직전이라고 1533님께서 문자에 남기셨어요. 네, 코오롱 아이넷은 뉴헬스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쿼터의 실적도 한 100%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실적이 기반이 돼서 이제 서설 시장에서 어떤 선을 베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오르는 것이 이제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오를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차트 형태는 역시 예단 매매하신 거거든요. 아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셔서 내리는 것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들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는 압니다.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주가의 속성은 먼저 깃발 들고 들어가시면 항상 이렇게 낭패를 보신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요. 동사의 패턴은 이 선을 따라 이제 121선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돌리려면요. 우리가 이제 수치상 계산하면 아래로 꺾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야 수치가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회사의 움직임 자체는 일단 트릭성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매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쥐고 계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패턴에서는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 때 패턴 자체를 보면 2,400원 정도를 목표로 설정을 하시고 일단 짧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기다리시면 되겠는데 대략 오늘이나 내일 정도 순환 사이클이 ULS로 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혹은 또 만기를 통과하고 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기다리시면 오를 것이다. 그러면 2,400원쯤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요거는 저는 매매가 마디 매매라는 걸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죠. 그렇죠. 3번이나 지금 추천을 드렸는데 좀 보실까요? 차트를 좀 보시면 동사는 이제 현대그린푸드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현대 푸스 시스템하고 이제 현대 HNS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다, 액분을 했다, 액분 시에 조절을 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3번이나 추천이 됐습니다. 9,000원에 사가지고 8,500원에 사서 10,000원에 한번 팔았고요. 그 다음에 9,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 목표가 채웠고요. 그 다음에는 10,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 목표가 어제 찼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좋다고 매수한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선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언제 또 매수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11,000원에 살려고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신다 그러면 11,000원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발굴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마디매매법인데 이 정도까지 오면은 사서 좀 밀려도 손절 같은 건 없어요. 버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점인데 지금 중간에 껴드실 때는 철저히 11,000원이 오기 전까지는 사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네들은 기본적인 목표가 얼마 잡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만 원 잡고 있습니다. 2만 원 갈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딱 맞는 종목이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백찬수 배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포인트 더 올라와 있네요. 1779포인트, 1780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사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33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1,2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올랐고요. 477선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0.5% 증가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국민의 체감 경기와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라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의 정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 물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가 잇따라 오르자 국민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7.2%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1.4%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개발한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이르면 이달 말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갤럭시 탭의 출시 시점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라며 국내 출시도 비슷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빨리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탭의 판매 목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1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 사장은 이어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포트폴리오가 내년에는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베를린에서 갤럭시 탭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올해 기프트 카드 등 선불 카드의 인기가 급상승해 상반기 사용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선불 카드는 가상 계좌에 미리 돈을 입금해 카드를 충전한 뒤 충전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올 상반기 선불 카드 사용액은 1조 1,99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523억 원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선불카드 결제 건수도 같은 기간 2.8배로 늘었습니다. 선불카드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기존의 종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백화점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선불카드는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과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이 일던 6, 70년대 인구 3명당 1병꼴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올해 5명당 1병꼴로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살에서 24살까지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21.1%로 지난 79년의 36.9%에 비해 15.8%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2000년 24.5%와 비교해도 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올해 1028만 8천 명으로 1000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2025년에는 총 인구 5065만 명의 15.8%인 800만 명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가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욱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종목 배틀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투자자를 위한 1:1 맞춤 상담 코너죠.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주간 수고하셨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